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김기찬입니다. 원래는 조합원 분양 방법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요즘 코로나 문제 때문에 영상물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미래파워의 조인구 대리가 조합원 분양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곡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체 미래파워 조인규 대리라고 합니다. 제가 조합원 분양 신청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조합장님께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분양 신청 방법 등 안내 첫 번째, 분양 신청서 작성 방법입니다. 분양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부분은 이 소유 지번을 기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소유하고 계신 물건에 대한 소재 지번을 다 기입을 해주시고 조합원님의 성함을 적어주시며 현 주소, 우편을 받으시는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님의 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시며 공유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님들의 모든 성함과 총 몇 인께서 공유하시는지를 명확히 기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때문에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공유자가 현재처럼 홍길동과 일지매로 두 분이 공유 중이신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두 명의 분양신청서가 동일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권리 내역인데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 내역입니다. 허가 건축물과 허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 지번이 명확하기 때문에 해당 지번과 소재지를 기입해 주시면 되는데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소재 지번과 면적 등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분양사무실 측과 상담을 하신 후에 기입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양 희망 타입 기재 내용입니다. 먼저 분양 타입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평형 내 다른 주택형에 대해서 순위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84제곱미터형 35평형이라는 한 평형 내에 A부터 D까지의 다른 주택형이 존재하는데 이는 순위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84A 타입에 대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시고요. 다른 평형에 대해서 다른 주택형에 대해서는 순위별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합 측으로 많이 들어오는 질의사항 중 하나가 1+1 분양신청 관련인데 1+1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종전 감정평가 금액 그리고 종전주택의 그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유의하실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고 때문에 종전주택에 대한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희망 타입에 대해서 순위별 신청 후에 반드시 이 분양 신청 확인란에 서명 또는 지장 또는 도장 날인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서 마지막 상가 분양 신청 관련입니다. 상가 분양 신청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가 계획도를 보내드렸는데 조합원님들의 희망 분양 면적을 현재 분양 신청서에 기재해 주심과 함께 의견을 받아서 추후에 상가구에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계략적인 금액은 분양 신청 안내 책자의 그 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근생 1층 평당 약 1,464만 원이고 2층 평당 570만 원으로 현재 책정되어 있으니까 상가 분양 신청하실 때 해당 금액은 이 금액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가 분양 신청을 완료하신 후에도 조합원 분양 신청 확인란에 서명 또는 지장 날인 또는 도장 날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신청하실 때의 필요 서류입니다. 분양 신청 위임장인데 위에 위임자, 조합원님께서 작성해 주셔야 될 부분이시고요. 그리고 피위임자, 대리인께서 작성해 주셔야 될 내용인데 첨부 서류에 보시면 피위임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등을 증명하실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분양 신청하실 때 필요 서류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입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과 대장, 그리고 건축물 등기부 등본과 대장이 각각 한 부가 필요하고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이신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다만 기존의 조합에 제출해 주셨거나 조합에서 진행한 무허가 조사에 응하셔서 이미 조합 측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세 번째로 주민등록 등본이고요. 해외 거주 시에는 해외 거주 사실 증명원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다섯 번째 분양 신청서, 그리고 상가를 분양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기타 자격 요건 증빙 서류, 예를 들어 유치원을 분양 받으시려는 분께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국공유지 점유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에는 매수 계약을 동의하실 건지 아니면 포기하실 건지에 대한 위임장을 저희 조합 측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조합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 그리고 관계를 증명하실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의료보험증 4번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원이 법인이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 그리고 법인 인감도장을 포함한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요. 법인 등기부 등본과 대표자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분양 신청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조합장님께서 분양 신청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으로 들어온 질문 중 제일 많은 질문 중에 세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글로 대신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 조합원은 몇 층부터 몇 층까지 가능한 것인지,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요. 첫째, 최대한 조합은 여러분께 로얄층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일부 평형에 대해서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경우 해당 평형에 대해서는 조합원님들의 탈락률을 줄이기 위해 조합원 배정률을 최대한 늘리고 층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평형에 대해 예상보다 많이 분양자들이 적을 경우에는 최대한 층수를 높여서 조합원님들이 최대한 로얄층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분양 신청 마감 후 신청 현황을 토대로 분양 설계 진행하고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관련법에 따라 계획안을 조합원님들께 공람하고 관리 처분 계획 총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분양 신청 안내 책자 상의 비례율, 조합원 분양가 등은 확정인지. 현재 비례율 및 조합원 분양가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조합원님들께 분양 신청 시 참고용으로 알려드리기 위하여 수립한 수치와 금액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비례율, 조합원 분양가 등은 시공사와의 본계약 체결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통한 지출 비용과 수입의 확정 등을 통해 확정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종전 감정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종전 감정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은 통상적으로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기간 시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조합도 해당 시점에 진행할 계획이나 우리 구역의 특정상 다수의 무허가, 공부와 현황 차이가 현저한 건축물이 너무나 많은 관계로 건축물 평가 금액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기간을 마련할지를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책자에 대한 질문도 많았고 하기에 우리가 저 글로 최대한 조합원님들한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설명회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분양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